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사 사무실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면접 시 질문하면 좋을 질문 리스트에 대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무사 사무실 면접을 보면서 질문했던 것들과 면접 후에 이런 걸 물어봤으면 좋았을 걸 싶었던 질문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들과 추가로 본인이 생각하는 질문들을 면접 시 상세하게 물어보면 본인에게 잘 맞는 사무실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일을 알려줄 사수가 있는지.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사수가 없으면 일을 배우는데 정말 힘들어요. 세무사 사무실 일이라는 게 협력해서 하기보다는 직원마다 담당하게 되는 본인의 거래처들이 있는데 그걸 알아서 처리하는 거다 보니까 완전히 개인 플레이거든요. 나를 알려줄 사수가 없으면 모르는 걸 물어보기도 힘들고 그만큼 업무 숙달도 느려지게 돼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사수 여부는 꼭 체크하고 입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입사하고 바로 거래처를 받을 수 있는지. 입사하고 바로 거래처를 주지 않고 처음에는 다른 분들의 일을 좀 도와주면서 업무를 익히다가 추후에 거래처를 받는 사무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사무실마다 다를 텐데 언제 거래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자세하게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처음부터 거래처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신입으로 들어가면 까다로운 거래처보다는 좀 더 상대하기 쉬운 거래처들 위주로 배분을 받을 텐데 담당 거래처를 받아서 거래처 사장님이랑 직접 소통도 해가면서 익숙해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거래처를 못 받고 1, 2년 뒤에 거래처를 받게 된다면 그동안 경력을 쌓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직원들의 일을 도와주다 보면 주도적으로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커리어를 쌓는 데 도움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담당하게 될 거래처가 몇 개인지. 한 사람당 거래처 개수를 물어보면 좋은데요. 보통 30개에서 50개 정도 받는 것 같고요. 많으면 6, 70개 정도도 있고 거래처 개수는 사무실마다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면접을 보러 갔던 곳 중에서는 한 사람당 150개에서 200개 정도 되는 거래처를 받는다는 곳도 있었는데 그런 곳은 박리담의 형식으로 신고 공장처럼 하는 사무실이거든요. 이런 곳은 정말 비추드립니다. 담당 거래처가 많으면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석적인 방법보다는 좀 야매처럼 일을 배우게 되고요. 깊이 배우는 게 아니라 얕은 세무 지식만 얻게 되며 일은 고될 거예요. 특히 신입이라면 제대로 된 사무실을 들어가서 기초를 쌓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받게 될 거래처 중에 개인과 법인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개인 사업자만 있는 것보다는 법인 회사도 있는 게 커리어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식대가 나오는지. 한국인이라면 밥심 아니겠어요? 회사에서 일을 시키려면 뭐라도 잘 먹이고 일을 시켜야겠죠? 보통은 점심 식대가 나오거나 회사 카드로 점심을 사주는 곳이 많을 텐데 간혹 가다가 식대가 없는 사무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정말 밥은 사줘야 되지 않나. 안 그래도 작디 작은 월급인데 특히 신입이면 거기서 밥까지 내 돈으로 사 먹으라고 하는 건 정말 좀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야근할 때도 보통은 저녁을 사주는 곳이 많을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밥은 먹여가면서 일 시키는 인간적인 사무실을 입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거래처와의 연락 수단은 어떻게 되는지. 개인 핸드폰을 사용해야 하는 사무실은 비추드려요.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는 사무실 전화기를 사용하고 카톡은 회사 카톡 채널이 있어서 거기로 연락을 주고받아요. 업무용 핸드폰을 주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본인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게 아닌 사무실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면 휴가를 갔을 때라든지 퇴근 후에도 거래처 사장님들의 연락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생겨나요. 퇴근 후에도 아니면 출근 전에도 거래처 사장님께 연락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 하시면 개인 핸드폰 사용하는 곳을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일곱 번째, 담당하게 될 거래처가 다양한 업종이 있는지. 보통 담당하게 될 거래처는 개인 사업자 위주로 많을 거예요. 너무 한 업종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보다는 여러 업종을 하는 사무실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병의원 전문이라거나 편의점 전문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한 업종만 하는 사무실도 있거든요. 꼭 그런 사무실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신입으로 들어가기에는 여러 업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사무실을 가야 경력을 쌓고 이직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상여. 보통 3월이나 5월에 상여가 나오고 1월, 7월 부가세, 그리고 여기에 여름 휴가비 이런 식으로 상여가 나오는 곳이 많아요.
기본급 이외에도 상여금이나 신고 수당을 주는 사무실이 많은데 이런 거를 면접 시에 꼭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상여가 있어야 상반기에 바빠도 그만큼 보상이 주어지니까 할만하지 않을까요? 9번째로 야근이나 주말 출근 빈도는 어떻게 되는지 꼭 여쭤보세요. 보통 야근이나 주말 출근은 사무실 분위기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면접 시에 한번 여쭤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10번. 연차 유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수당을 안 줘도 돼서 연차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5인 미만이라도 연차 있는 사무실도 많아요. 저희 사무실도 세무사님, 저 과장님 이렇게 3명만 있었는데 연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차 있는 곳도 있으니까 그거는 사무실 면접 볼 때 꼭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화장실을 가볼 수 있으면 가보는 걸 추천드려요. 면접 볼 때 잠깐 화장실 좀 사용해도 될까요? 하고 화장실을 가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세무사 사무실 말고도 그 전에 다른 직무로 회사 면접을 다녔을 때에도 계속 염두해 두고 있는 점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화장실이 정말 기본적인 복지이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회사 화장실을 보면 회사 대표가 본인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사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화장실마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다면 좀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화장실이 더럽거나 냄새나거나 이런 회사는 무조건 거르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집 가까운 사무실로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희 일이 야근도 많고 일도 힘든데 집까지 멀면 정말 개고생이거든요. 그냥 가까운 데서 다니는 게 좋아요. 저도 이걸 가장 최우선적으로 봤고요. 회사가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멀면 안 갔어요. 사무실 입장에서도 집 가까운 사람을 선호하기도 해요. 그리고 솔직히 연봉은 높으면 좋지만 낮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쪽 일은 처음에 무조건 누구에게 일을 배워야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줘가면서 일을 알려줄 리가 없잖아요. 자선 사업도 아니고요. 사실 처음 신입으로 입사를 하면 회사를 다닌다라기보다는 돈을 받고 일을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이고요. 물론 일도 안 가르쳐주고 방치하면서 돈 적게 주는 건 에바입니다. 돈을 많이 준다 한들 일을 알려주지 않고 던져만 놓으면 서로 간의 시간만 낭비고요. 최저라도 받으면서 일을 열심히 배우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사무실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과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 기준들을 모두 충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60, 70%만 충족이 된다면 일단 한번 다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모든 게 완벽한 회사라는 건 없잖아요. 본인이 만족할 정도의 회사를 고르는 게 중요한데 신입이라면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들어가서 진짜 말 그대로 악강버,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쪽 일은 정말 경력이 깡패거든요. 아무 경력도 없는데 자격증만 화려하게 있는 사람보다는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이 많은 사람을 써주다 보니 신입이 회사를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러니 웬만하면 어디든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1년이라도 쌓아서 이직을 하면 아예 생 신입보다는 이직하기도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요새 하반기가 되어서 세무사 사무실 공고도 상반기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고 세무사 사무실 면접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어봤고요. 모든 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사무실을 찾으셔서 잘 취업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전공자의 30대인 저도 했으니까 님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